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잘 보내셨는지요? 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니키님, 다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전 오늘 엄청 바쁘게 보냈습니다. 아침부터, 네, 바쁘게 보내다가 또 여러분을 뵈니까 반갑네요. 네, 정말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죠? 네, 정말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이렇더라 방송 25년 2월 5일 방송 전한길 윤통 국민변호인단 가입. 아,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예. 민주당의 가장 큰 헛발질이다. 저는 민주당이 그냥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 그냥 단순히 뭐 겁박을 하려고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전한길 씨를 갖다가 고발을 했잖아요. 그게 정말 큰 실수다. 큰 실수다. 그, 그러지 않았으면 전한길 씨가 안 뛰쳐나왔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고발하는 바람에 열받아서 그런지 그냥 밖으로 뛰쳐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큰 패착이다. 민주당이 헛발질을 너무 많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카톡 검열보다 더 큰 헛발질이 전한길 씨의 고소 사건이다. 고발 사건이다. 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주니키님, 너무 열심히 사신다. 한동영쌤. 저는 정말 몸이 한 두 개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하루하루가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거의 전쟁. 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 또 방송을 켰으니까 예, 하루에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국회의원 단계 논란을 통해 드러난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있다. 구분해서 보시고 구분해서 지지하시라. 어제 열정님이요, 그 그라운드 씨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희 방송할 때.
그런데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라운드 씨가 완전히 그 윤통을 그래갖고 거기 여기다 넣어달라고 해갖고 그 수구 세력 한동훈 대표 죽이려는 수구 세력. 그래서 제가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그라운드 C라고 그 유튜브 이름이. 그래서 열정님 또 제가 뭐 이런 건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를 했습니다. 수구 세력 맨 끝에 보면 영어로 그라운드 C. 예. 제가 알기에는 이분이 유명해진 게 그 무슨 뭐 부정선거인가요? 예,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그러고 제가 그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여기에도 이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이 그라운드 씨라고 왜 그 서부 그러니까 구구 해갖고 제가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냥 쇼츠 영상을 거기도 그 그라운드 씨. 그다음에 서로 뭐 치고받고 싸운다. 그때도 그라운드 씨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쪽 계통, 예, 지금 한참 뜨고 있는 그쪽 계통이고 제가 보니까 그 뭐요? 11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예, 슈퍼챗 순위에 그 탑 5에 들어갔던 사람이 한국 슈퍼챗 순위 탑 5에 들어갔던 사람이 또 그라운드 씨다.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러나 신혜식 비슷한데 비슷한 유인데 신혜식하고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신혜식이 막 안에서 내분을 일으킨다고 그러대.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운다고 지네들끼리. 예. 그 신혜식은 또 전환기라고도 엄청 욕을 한대요. 신혜식이 전환기를 엄청 까댄다고 그러네요. 그 일타 강사님 계시잖아요.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할 텐데. 저간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도 그 쭈니키님이 고정 댓글로 오셔주셨는데 헌신과 희생으로 시작된 변화 다시 한번 한동훈 천막당 우리 함께해요. 지금 저희가 창당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창당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 밖에 떠들고 있지는 않지만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판단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건 어디 있느냐? 커뮤니티 가면 한동훈 신당 포스터가 있고요. 맨 위에 파랗게 된 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거기 밑에 이렇더라 로고가 있고 그 밑에 더보기란의 첫째 줄에 파란색 클릭하시면 네 가지 질문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쭈니키님이 여기 고정 댓글 보이시죠? 예, 그거 클릭하시면 바로 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뭐 네 가지 질문이니까 뭐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아주. 지금 참 돌아가는 그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사이드가 있잖아. 이재명은 이재명대로에 돌아가는 그런 게 있고, 또 이재명의 리스크가 있고, 또 윤통은 윤통대로에 돌아가는 게 있고, 또 윤통의 리스크가 있고, 뭐 좌우간 뭐 이렇게 뭐 편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 편한 사람은 없고, 다들 뭐 초읽기에 들어가는 듯한 쫓기는 듯한 굉장히 긴박한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지금 뭐 편할 리가 없죠. 뭐 자통당도 편할 리가 없죠. 제가 한통영 방송에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오늘은 또 그 자통당 이름으로 정강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꽤 긴 기자회견이에요. 제가 궁금해갖고 기자회견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한 명이 기자회견 한 게 아니라 정강훈 목사만 기자회견 한 게 아니라 거기 뭐 신혜식도 나오고 무슨 뭐 법대 뭐 무슨 뭐 교수님 뭐 변호사 같기도 하고 뭐 그분도 잠깐 뭐 여러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릴레이로 기자회견을 꽤 길게 했습니다. 기자회견 치고. 와, 제가 정말 그 내용을 보고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이분들 참 대단하시다.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제가 한통영 방송에서 조금 그런 걸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진영마다 지금 편한 데는 없어요. 다들 일촉즉발. 그러니까
네가 먼저 죽느냐, 내가 먼저 죽느냐, 내가 먼저 방어하느냐, 네가 먼저 잠깐 아주 그냥 그 모든 진영들이 긴장 상태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한동훈 대표 진영은 오히려 그냥 좀 편하다고 그래야 되나? 소용돌이에 일단은 빠져 있으니까 그래도 한 대표 쪽이 좀 그나마 좀 평온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이고 샤머님, 쌤 오늘도 수고하시네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샤머님.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측을 갖다가 이렇게 보자면 저는 그 재판부의 그 판사님이 그 여자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여성분인데 정말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재판을 진행할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워낙 좀 대가 세고 굉장히 능력이 있다. 이렇게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열렸죠. 재판이 열렸는데 증인을 갖다가 13명을 신청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받아들인 거는 딱 3명. 13명 신청했는데, 딱 증인 3명, 채택하고, 그 다음에 그 증인 신문도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증인당 양측 신문 1시간 30분씩 제한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길어도 뭐 3명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시간, 3시간, 4시간 반, 4시간 반이면 끝나. 4시간 반이면, 끝납니다. 곱하기 뭐 양측이 다, 풀로 쓴다고 그래도 뭐죠? 하루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9시간. 9시간에 그냥 증인신문 땡치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 다음으로 정말 그 살벌한 그 판사님한테 걸렸다. 이재명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재판부는 이제 오늘 뭐 서중조사 등 진행을 했고 12일, 19일 뭐 증인신문을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종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6일 날 결심 공판을 하겠다. 이렇게 미리 이제 스케줄을 아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지금 편한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은 항상 꼼수의 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위헌 법률 심판 이거를 갖다가 해달라 해갖고 근데 이게 이번 처음 쓴 게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6년 전에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 유죄를 받았을 당시에 결국은 이제 이 재판 중에 결국은 이걸 또 신청했다는 거예요. 위헌 법률 심판. 그래갖고 그때는 무려 얼마가 걸렸느냐? 그 선거 소요 기간이 이제 3개월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 뭐 위헌 법률 심판 이거 때문에 6개월이 끌어져 갖고 9개월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3개월에서 9개월. 그러니까 시간 끄는 거는 이게 최고다라는 거를 이미 경험한 거지, 이재명이.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갖고 그게 이제 안 통하자 제가 어제 방송한 대로 그 권순일이 대법원에서 그 뒤집었다고 그랬잖아요. 뭐 거짓말도 진짜 거짓말이고 가짜 거짓말이고 가벼운 거짓말, 무거운 거짓말, 그다음에 반복적인 거짓말, 일회성 거짓말. 이렇게 아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해갖고 결국 풀려 나왔다. 근데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역시 6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위헌 법률 심판을 해갖고 효과를 톡톡히 봤다. 지금 시간 끄는 게 목적 아닙니다. 어쨌든 대선 출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좀 아이러니한 그 상황이 뭐냐면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했을 때 위헌 법률 심판, 그럼 이제 헌재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헌재의 재판관은 임기가 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누가 있었느냐?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있었어, 헌법재판소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9명 모두 각하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걸렸던 게 뭐라고 그랬죠? TV 토론을 나와갖고, 자기 친형을 갖다가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이걸 갖다가 물어봤었는데, 내가 강제로 넣은 적이 없다 하고 거짓말을 했죠. 나중에 보니까 강제로 넣은 게 맞아. 그래서 이게 선거법 위반 소송이 시작이 된 건데
여기 보시면요. 문영배, 이미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완전 젖발 중에 젖발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문영배하고, 이재명은 뭐라고, 호용호재하는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굉장히 가까운 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문영배가 소수 의견을 안 썼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시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낼 때, 여기 보면은 9명이 모두 각하를 했다. 그 당시에 있던 9명. 여기 명단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들어가 있는데,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영배 하나라도, 아니, 이거는 뭐, 이재명은 죄가 없습니다. 하고 소수 의견을 낼 만한데, 야? 그런데 어떻게 이게 9명이 모두 각하가 됐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요, 가능하면 만장일치를 추구해요. 여러분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할 때, 그때도 8대 0인가 9대 0이었어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그때도. 그러면 그 가운데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다고, 뭐, 국정을 문란시켜야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느냐?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이 반기를 못 드느냐? 헌법재판소의 분위기가 그냥, 아니,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한두 명이 반기를 들고 한 명이 이렇게 하면 그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는 권위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그 다른 의견을 내는 거 보니까 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좌파기 때문에 때리다가 이렇게 다, 그냥, 통시킨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처럼 그 이준숙 방통위원장 할 때 4대4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4대4.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면 만약에 그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쪽이 결정이 되든 그게 만약에 뭐 6대2 이렇게 나와 버리잖아요. 왜냐면 무조건 6명이 찬성을 해야만 그게 인용이 되니까 6대2 이렇게 나오면 물론 그게 법적으로는 인용이 되지만 이게 어떻습니까? 후폭풍이 엄청 세다. 엄청 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는요, 전원일치 합의제를 추구한다는 거야. 그래야 그 판사가 나누는 리스크도 n분의 1로 다 쪼개질 거 아닙니까? 누구 하나 이렇게 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윤석열 그 탄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직접 임명한 사람도 있고 그 재판관 중에는 그렇게 인원이 구성이 꼭 뭐 좌파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러면 뭔가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거나 최소한 소수 의견 정도는 써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갖다가 우리는 하고 있죠. 하지만 그게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은 어쨌든 헌법재판관이잖아요. 그 이전에 예? 아주 본질적인 그 아이덴티티를 따지면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헌법재판관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의 그 문화가, 풍토가 원래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는 그렇게 소수 의견 이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전원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끝까지 토론을 한대. 예? 그러니까 끝까지 설득을 한다는 거지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수 의견을 갖다가 그렇게 쉽게 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판결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그 언론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 판사의 약간 성향을 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뭐 4대4가 됐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게 8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결정을 할 때는 그냥 그 전원일치 그러니까 8명 지금 아마 8명을 할 확률이 많아요. 그 마흔혁이 지금 중간에 끼는 게 오히려 민주당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늘리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8명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 8명이 어쨌든 간에 어느 쪽이 됐건 뭐 인용이건 기각이건 간에 끝까지 합의를 볼 거다. 그런데 합의를 끝까지 본다 했을 경우에 가능성은 뭐냐? 인용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언론도 지금 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돼 갖고 대통령에서 물러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예.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뭐 헌법 뭐 위헌 그런 소송을 갖다 제기했는데 그때도 결국은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다. 하지만 기간은 6개월 벌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번도 만약에 6개월 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예. 6개월 늘어지면은 안 되는 거다. 근데 어쨌든 간에 2심 판결은 나오더라도 아마 최종심, 대법원심 나기 전에는 대선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뭐야 선거법 위헌 심판 신청한 거고 뭐 권성동은 조기 대선으로 죄악을 덮겠다.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 덮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참 그 헛발질이 자꾸 나오는데 그 민주당에서 갑자기 민주당이요 동덕여대 여러분 그 여기 사진에 보는 대로 그 라카 사건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뭐 학교 전 지역에다 뭐 벽이건 바닥이건 그냥 온갖 저렇게 뭐 빨간 걸로 뭐 무슨 색깔로 했고 라카를 했는데 그를 제거하는데 무슨 40억이더니 50억이더니 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건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됐어요. 계속 뭐 학교 측은 뭐 학생들이 다 그거 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비용을. 학생들은 아니 그 많은 돈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내냐. 그 학교에서 그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옥신각신해 갖고 아마 이게 뭐 소송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한 10여 명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0여 명이 동덕여대 이 학생들, 라카 사건을 한 학생들을 갖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무슨 간담회 형식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뭐 동명여대 뭐 학생회 그 임원들하고 만났겠죠. 뭐 학생회 회장, 부회장 뭐 무슨 이렇게 하고 5명하고 민주당 의원 또 10명이 갔는데 학생은 또 5명밖에 안 나왔어. 어쨌든 그게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이 동덕여대 시위는 소통 부재로 서로 간에 이게 소통의 미스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안 돼 갖고 생긴 문제다라고 하면서 누구 편을 들어줬어요? 그 학생들 편 주거든요. 그 여대생, 동덕 여대생. 근데 여러분, 동덕 여대생이 지금 그 국민들로부터 그 지지를 받고 있나요? 아니, 이렇게 판단을 못할 수가 있나요? 그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이게 판단력이 떨어진 건지 아니 그것도 바가미세 이게 왜 지금 그 2020 이게 20대일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니까 왜 학생들을 찾아계세요? 저는 전환길 씨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전환길 씨가 2030의 돌풍을 갖다가 몰아내고 지금 완전히 2030에서 민주당은 폭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좀 만회해 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간 것 같아요. 그 갈 데가 오죽 많습니까, 지금? 그런데 굳이 그걸 갖다가 동덕여대 라카칠한 그 학생들을 찾아갔고 그것도 10명이나 찾아가고 학생들은 5명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배지가 창피합니다. 예.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동덕여대에 찾아가서 학생 5명하고 지네들은 10명이 가갖고 뭐 꿍짝꿍짝 몇 마디 하다가 결국은 기자 앞에 가갖고 이거 소통 부재로 되니까 학생들은 죄가 없습니다.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예. 아주 민주당이 선거를 말아먹으려고 아주 수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또 좋은 기회입니까? 이준석 어차피 주말에 대선 출마 선언했잖아요. 자, 이준석이 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덕여대 사태 본질을 왜곡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아니 얘들 완전 폭도들인데, 그러니까 이준석 말해온 거예요. 동국여대 음, 객관적으로 보면 이 동국여대 그 학생들이나 서부지법 이나 뭐가 다르냐? 결국 뭐야? 서부지법도 뭡니까? 그 윤통의 무슨 뭐 구속 결정을 해갖고 성질 나고 때려부신 거 아닙니까? 동료의대 똑같지 않습니까?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갖고 다 학교를 갖다 때려부신 거 아닙니까? 뭐 가치를 갖다 도배지를 쳐놓고. 그러니까 이준석이 아니 이게 똑같은데 뭘 갖다가 쉴드를 치냐, 무슨 놈의 소통 부재냐 이렇게 해갖고 동료의대 폭동이 무슨 착한 폭력이라고 그래갖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또 까댔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국민들의 비율을 맞출 줄 아는 거죠. 동동여대 학생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 그런 걸 갖다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왜 지금 이렇게 초조하게 만들었을까? 2030 세대에 대해서 저는 그 핵심은 바로 이 전환길 일타 강사다. 그런데 이분의 영향력이요. 이게 지금 무시를 못 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전환길 씨하고 한동훈 대표가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분의 그 2030에 대한 영향력은 그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역시 예측한 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 방송하면서 이거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 내가 이거 썸네일로 올렸구나. 여기 보면은 제가 오늘 그 썸네일에 아, 이게 무슨 개신교 단체에서 이거를 하는 거라고 주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연단에 세이브 코리아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이브 코리아 부산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하는 세이브 코리아. 근데 이게 세이브 코리아가 그 채창에 한 분이 이거 수영역 교회 개신교라는 게 뭐 딴 게 아니라 부산에 뭐 수영역 교회인가 굉장히 대형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주관하는 게 세이브 코리아입니다. 이렇게 채창에 써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남쪽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계속 올라올 거라고. 이번 주말에 대구에서 한다나요? 세이브 코리아를 대구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라도 광주에서 한대. 광주시에서. 근데 너무 궁금해. 아니, 그래서 부산까지는 그래. 뭐 대구도 많이 모이겠지. 근데 과연 아니 이게 지금 전한길 씨가 완전히 친윤으로 각인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 뭐 극우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전라도 광주에서 집회를 하면 몇 명이나 모일까? 너무 궁금합니다. 광주는 어떻게 전한길 씨에 대해서 호응을 할지. 만에 하나 대구 집회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광주 집회라고 했는데 대구 집회에서 만약에 사람이 더 많이 모였다. 지금 부산에서는 뭐요? 그 경찰 추산으로 만 삼천 명, 만 삼천 명이 모였다는 거잖아요. 대구도 만약에 뭐 만 삼천 명 이상 모이고 그러면 과연 전라도 광주에서 그 집회를 했을 경우에 과연 몇 명이 모일까?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정말 영향력은요, 굉장히 파괴적이다. 그 파괴적이 왜 파괴적이냐? 자, 첫 번째는 뭐냐? 청년 국민변호단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석동현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그 시민들, 그 다음에 청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국민변호단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그거 하면은 변호인단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변호인인데 이게 국민변호인이다 그러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근데 이게 좀 까다로워요.
이게 왜 까다롭냐면 이거를 갖다가 가입을 하려면요. 이게 뭘 갖다가 쓰게 돼 있냐면 그 뭐야 아, 여기 저걸 기록에 뭘 하냐면 본인이 실명 인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반복 서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 이재명 무슨 서명할 때 뭐 100만 명이 넘었는데 중복된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뭐 실명 인증하고 그다음에 거기 탄핵 반대한다. 는 거를 갖다가 서명하게 돼. 그 내용 안에. 이걸 가입을 하려면 본인 실명 인증도 해야 되고 나는 탄핵을 반대한다라는 거기 사인을 하게 돼 있대. 그러니까 꽤 그래도 좀 까다로운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전영길 씨가 그 국민병호단에 이렇게 가입을 하면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자, 글 내용이 뭐냐면 예. 세계롭교회. 수영역 교회가 아니라 세계롭교회. 아유, 감사합니다. 수정해 주셔서. 예. 주니키님, 감사합니다. 예, 부산 세계롭교회. 예. 예, 샤머님, 전국에 전향길 제자들이 많다고. 아니, 전향길 씨 얘기는 200만 명이래요. 어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학생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 수능 보는 당연히 그 국사 과목이 수능에도 들어가 있죠. 하지만 이 국사 과목은 이 역사 과목은 공무원 시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다 전한길 씨 강의를 듣는 거죠. 그래서 전한길 씨 말로는 200만 명이다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얘기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 가입 인사를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전한길입니다. 가입 인사 글 올립니다. 이대로 침묵하다 나라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30 응원하며 끝까지 갈 것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상승, 헌재 국민 뜻반에서 탄핵 인용 못한다. 100% 탄핵 기각돼 직무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영길 씨는 이제 완전히 친윤이고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에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영길 씨의 그 파괴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뭐 전영길 씨가 이걸 또 가입을 해서 그런진 모르지만 여기 보세요. 지난 3일, 오늘이 5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제예요. 3일 날 첫 번째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뭐 국민 변호인단이다 이렇게 해 갖고 묘집을 갖다가 3일 날 3일이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예, 월요일 맞죠? 예, 오늘 수요일. 예. 월요일 날 처음 시작했는데 시작하는 첫날 벌써 1만 명을 돌파했답니다. 첫날 10,000명 이상 가입했고 자, 뭐 3일 월, 화, 수 지금 3일 되지 않았습니까? 3일 동안에 무려 6만 1,000명이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정도 속도면요. 유튜브도 이 정도 속도로 이렇게 가입이 안 될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해도 아니 그 뭐죠? 최근에 그 뭐야 한동훈 대표 무슨 언더 73이다. 그래서 73년생보다 어린 사람만 모여라. 해갖고 유튜브를 하나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유튜브가 뭡니까? 뭐 방송에서도 떠들고 여기서 뭐 종편에서도 떠들고 뭐 이 사람들이 패널로 가서도 소개하고 그렇게 뭐 한 일주일 정도 떠들어서 된 게 겨우 10,000명입니다. 겨우 10,000명 넘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3일 동안에 3일 첫날 오픈한 첫날 1만 명이 가입을 했고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3일 만에 지금 6만 명이 넘었다. 거기다가 또 전한길 씨도 가입을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실명 인증된 1,000만 명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실명 인증을 갖다가 하고 가입, 그러니까 더블로 안 되는 거죠. 중복 가입이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그 한통령 방송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그 썸네일을 갖다가 이렇게 썼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요.
이게 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돌아가는 그 상황들이 심상치가 않은 게 아무래도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탄핵이 인용이 되더라도 헌재는 지금 2월 말을 갖다가 목표로 삼고서 열심히 지금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헌재에서 탄핵이 맞다 하고 인용을 하더라도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된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굉장히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 어디 뭐 서명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적극적으로 변호사들 앞에서 이렇게 싸운 적이 있습니까? 헌재하고 뭐 싸운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그냥 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요. 뭐 탄핵이다 하고 정신없이. 그리고 또 그 홍준표는 그냥 알아서 박근혜 대통령 뭐 출당을 해갖고 윤리위원회에서 출당시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완전히 이 상황이 지금은 권성동이 그 윤통을 갖다가 잘라내고 출당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똘똘 뭉쳤잖아요. 면회까지 가갖고 정말 나라 오매불망 나라 걱정하는 건 윤통밖에 없다.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면회 후에 기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말 헌재에서 인용을 하더라도 이게 국민들이 그냥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까? 이게 또 무슨 뭐 폭동 내지는 또 서부지법 뭐 이제는 뭐 서부지법 하나 때려부시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잘못하면은 전국적으로 정말 무슨 뭐 3.1 운동 일어나듯이 무슨 뭐 횃불이 또 들려지는 게 아닐까? 지금 어쨌든 그 분위기가 이게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정말 이게 예사롭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시연님, 구속되어 있으면서도 보수를 또 갈라치기 하는 사람 정말 화나네요. 예, 계속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주니키님, 예, 박시연님 그러게요. 박시연님, 전환길 씨 탄핵 관련 발언 빼고 봐도 옳은 말이 맞네요. 아니, 정말 이게 제가 이제 구체적인 좀 증거를 보여드리겠지만 이거 좀 잘못 건드린 것 같아. 그 민주당에서 정말 큰 실수. 이거는 카톡 검열보다 더 큰 실수야. 전환기를 갖다가 뭐 고발하겠다 이렇게 하고 전환기를 갖다가 이렇게 아스팔트로 끌고 나오게 한 게 정말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타 강사라는 게 뭡니까? 아니, 대한민국에 뭐 역사 가리키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뭐 수백 명, 수천 명 되지 않을까요? 그 학원 강사들이 한 수천 명은 되지 않을까요? 역사만 따져봐도 뭐 영어 뭐 이런 것까지 합하면 뭐 어마하게 뭐 수만 명이 되겠지만 역사 과목 하나만 따져본다 해도 근데 일타 강사라는 건 뭐죠? 그 수천 명 중에 제일 탑이라는 거잖아요. 수천 명 중에 제일 탑.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국사를 갖다가 뭐 공부를 해야 된다. 무슨 뭐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수능을 보거나 그럼 무조건 전향길 씨 강의를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전향길 씨의 능력 중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핵심을 명확하게 쪼려낼 수 있는 아주 핵심을 갖다가 정확하게 쪼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뭡니까? 전향길 씨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향길 씨는 그 듣는 청중들한테 감동을 주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아니, 그러니까 다들 해갖고 연봉 60억, 예? 1년에 60억씩 버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잘못 건드렸다, 이거는. 정말 잘못 건드려. 전환길 씨를 정말 잘못 건드려.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그 나온 기사 보고 역시 그게 황현필이요. 제가 그 황현필 것도 좀 들어봤어요. 하도 그 좌빨 냄새. 아니, 황현필은 그러지 않을까? 지난 선거 때 공개적으로 무슨 뭐 이재명 지지한다 뭐 한다고 커밍아웃 해갖고 욕직사게 먹었던 황현필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황현필도 좀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황현필은 이 전환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황현필은
사람 이렇게 열정이 없잖아요. 열정이. 예? 정말 전향길 씨는 정말 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거기 아니 사실 뭐 카메라 찍는데 누가 있습니까? 앞에 아무도 안 앉아 있잖아요. 사실 그거 굉장히 나오기 힘든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렇게 막 피를 토하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할 때처럼 뭐 13,000명이 모였다. 그럼 사람이 막 흥분하게 되고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이렇게 갖고 열정적으로 막 피를 토하는 심정 이게 분위기가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누구나 그렇게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썰렁한 방에 그냥 녹화실에 카메라 하나 딸랑 넣고 뒤에 칠판 있고 되게 보면 뒤에 칠판 있잖아요. 쭉 쓰면서 역사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카메라 그 앞에 정말 그 한적한 그런 외로운 장소에서 정말 앞에 수만 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거 강의를 할 수 있는 실력은 저도 강의를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이제 20년 컨설팅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무슨 비즈니스 세미나도 많이 하고 뭐 많은 군중 앞에서 얘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가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유명하다는 교회 무슨 청년들 무슨 뭐 여름에 집회 걔네들 뭐 여름에 수양회 같은 거 하잖아 수련회. 그러면 뭐 와주세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좀 비전을 던져주세요. 뭐 청년들 그렇게 뭐 수백 명 앞에서 강의도 해보고 그렇게 했지만 정말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아요. 전환길 씨의 그 능력은요. 그렇게 그 보통 사람이 그 마이크 그 카메라 앞에서 아무도 없는데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거는 좀 잘못 건드린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주니키님, 예. 열정님이 없네. 예. 열정님, 예. 윤통 탄핵되면 폭동 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분위기 돌아가는 게 보면 이게 탄핵이 인용이 돼도 이거 그냥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아요. 아주 대한민국이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예. 좌우간 그 전에 좀 한동훈 대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늦지 않게. 열정님, 세이브 코리아 행사가 전라도 포함 전국적으로 순회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더라. 예. 제가 스케줄을 봤더니 전영길 씨가 직접 그 얘기를 했어요. 자, 부산 했잖아요. 이번 주말에, 지난 주말에 부산에서 했잖아요. 이번 토요일 날은 어디서 하냐? 대구에서 한대요. 대구 세이브 코리아 대구. 그다음에 대구 끝나면 어디로 가느냐? 광주로 간대. 전라도 광주. 토요일 날 전라도 광주. 굉장히 제가 궁금합니다. 과연 전라도 광주에는 몇 명이 모일까? 과연 그 전환길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 전라도 광주의 청년들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 굉장히 지금 궁금하고 기다려집니다. 그러니까 2주죠. 이번 주 토요일 말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예, 정말 궁금해집니다. 여기 보시면 전환길 씨의 그 능력이라는 거는 이런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 민주당이 예산을 갖다가 4조 넘게 4조 1천억인가요? 삭감을 했다. 이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재명이 뭐 지역화폐 하겠다. 그래서 2조를 갖다가 지역화폐로 이재명 선거 비용으로 배정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냥 4조 1천억 삭감하고 통과. 해갖고 통과가 됐단 말이야.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항상 우리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 뭐 우파 패널도 그렇게 얘기했고,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항상 그 예산 문제가 나오면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엄을 할 때, 그래갖고 그 뭐야, 그 야당의 횡포를 갖다가 그만둘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도 와닿지 않습니다. 도대체 조 단위의 금액이 우리하고 뭐 우리가 뭐 만져나 보기를 했습니까? 그 조가 뭐 4조가 없어져 갖고 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걔네들 너무 했구나. 이재명이 2조를 안 주니까 땡 부리다가 4조 1천억을 갖다가 그냥 잘라 먹었구나. 그냥 이 정도 이해하는 정도밖에 없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열이 받거나 막 흥분하거나 정말 그게 내 것처럼 느껴지거나 그런 느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전향길 씨가 일타 강사가 달래 일타 강사가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1000명쯤 되는 1000명이 넘는 역사를 가리키는 학원 선생 중에 왜 전향길 씨가 탑이겠느냐? 왜 황현필이 전향길을 갖다가 쫓아갈 수가 없느냐? 이거는 전향길 씨가 그거를 갖다가 핵심을 갖다가 정확히 찝어내 갖고 그 핵심을 갖다가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그냥 가슴에 저리게끔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 그게 딱 나왔어. 자, 뭘 집었느냐? 전향길 씨가 4조를 찍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찍었느냐? 3억을 찍었어요. 4조하고 3억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자, 뭐를 갖다가 예를 들었느냐? 예산안 삭감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를 갖다 들었습니다. 운영경비 3억 원을 갖다가 삭감을 해갖고 그거를 빵원으로 만들었다. 다 빵원으로 만들고 국회의원 월급을 올리면 누가 납득하냐. 이번에 예산 4조 1천억을 깎았다. 그중에는 항목 중에 뭐 20% 깎고 50% 깎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빵원으로 만든 것도 아예 그냥 예산 자체를 그냥 다 없애버린 빵원으로 만든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찍은 거예요. 다 빵원으로 만들고 국회의원 월급 올리면 누가 납득하겠느냐. 예를 든 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3억 원을 갖다가 삭감했는데 그러면 그 삭감한 여파가 뭐냐? 청소 용역 비용이 없어갖고 지금 이 사람들이 법무부 사람들이 공원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 이거 정말 와닿지 않습니까? 예? 아니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게 와 나쁜 놈들이네. 정말 너무했네. 아니 이렇게 뭐가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아니 공무원들이 화장실을 갈 때 화장실을 갔다가 공원 화장실을 갔다 왔다 하면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청소 용역비 3억 원을 빵원으로 만들었잖아요. 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부서경비를 빵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민주당이 뭐라고 하냐? 인사정보단 경비 전액을 삭감해갖고 빵원이 된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장실을 갖다가 운영할 경비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을 운영을 갖다가 뭐 가만히 있으면 운영이 됩니까? 냄새 나니까 청소하는 인력도 투입해야죠. 청소도 해야죠. 거기 하면은 뭐 청소를 하려면 무슨 하이타이든 뭐든 뭐 청소요구도 사가죠. 그 공무원들은요 10원 을 써도요 영수증 첨부해 갖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뭐 꽁돈 없습니다. 그냥 쓰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이 빵원이야. 그러면 다른데 돈이 넘쳐나도 그 화장실 무슨 하이타이 사고 화장실 무슨 청소솔 사고 이런 거를 지출을 할 수가 없어. 왜? 예산 자체가 제로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못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장실 폐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무 경비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경비를 쓸 수 없는데 거기다 계속 가갖고 뭐 남자들이 막 오줌 싸고 똥 싸고 이러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 진동하는 냄새를 어떻게 감당할 거야, 건물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못질을 해버리는 거지. 자, 올해는 예산이 빵원이라서 화장실 운영 못합니다. 그러면 그 건물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이 다 못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화장실을 안 갑니까? 이 생리현상인데 어떻게 그걸 참습니까? 화장실은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건물 안에 화장실은 다 못질이 돼 있어갖고 못 들어가. 그럼 화장실을 어떻게 가야 돼? 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두리번 건물 밖으로 나가고 두리번두리번 하니까 근처에 근처 관공서가 있는데 거기 화장실이 있네? 이러다 말고 화장실을 갔다가 10분, 20분씩 걸어가고 편도 10분, 20분 걸어갖고 일 보고 또 돌아오는 거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짓을 언제까지 해야 돼? 1년 동안 해야 된다는 거. 2025년에는 계속 그 짓을 해야 돼. 왜? 예산이 하나도 없네? 올해 예산이 한 빵원이야. 야, 이거 정말 와닿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일타 강사의 정말 절묘한 요약과 핵심을 패부를 찌르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이해가 빡 가게 만드는 그리고 흥분하게 만드는 이런 나쁜 놈, 이런 초죽일 놈들이 있다 이렇게 만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중앙일보에서 그걸 뽑은 걸 보세요. 헤드라인은 야당 감액 예산에 돈이 없어서 공원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야? 화장실도 폐쇄해버려갖고 주변에 관청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 이거 정말 불이 올라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4조를 갖고도 흥분을 못 시켰는데 이 전향길 씨의 능력은 뭐예요? 4조가 아니라 3억 갖고 사람을 갖다가 완전 뺑돌게 피를 끓게 만드는 게 전향길 씨 능력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일타 강사란 말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민주당은 전환길 때문에 선거 망했다. 전환길 때문에 선거 망할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어떻게 합니까? 전환길에 입을 틀어 막아야겠다 해갖고 이 시민단체는 어느 시민단체죠? 이게 보나마나 좌파 시민단체죠. 뭐 좌파 시민단체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좌파 시민단체가 내란 선동이다 하고 전환길에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건 뭐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다.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번에 이제 부산 코리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갖고 뭐 예를 들면서 범죄하지 않는 사람도 탄핵하고 대통령 특활비도 빵원으로 만들고 국회의원 월급은 올리고 이거를 누가 납득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들은 또 이제 얘기했습니다. 문영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요 문구 헌재를 휩쓸 것이고 요 문구 이게 선동이다. 내란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어떻게 헌재를 공격하고 있느냐? 헌법재판소의 문영배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고발하겠습니다. 자신의 SNS에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김어준, 이재명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계정을 삭제했죠. 삭제하면 다입니까? 증거인멸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지금 대차게 공격을 하고 있는 전환길. 그 전환길에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좌파 시민단체가 했는데 이거를 지금 국힘의 주진우가 법률위원장이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전환길을 지키겠다. 전환길뿐만 아니라 국민자유 제한에 맞설 것이다. 고발을 남발하면 무고죄도 걱정해야 될 것이다. 시민단체 잘 들어. 그렇게 전환길 씨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뉴스에서 아니 국민이 뭐 헌재를 휩쓸 것이다. 그게 좀 센 말 아닙니까? 자, 국민 의지 폭풍처럼 전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헌재를 휩쓴다는 게 헌재를 때려부시라 이런 게 아니라 국민의 의지가 폭풍처럼 전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뭐 가도 그렇게 크게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이 헛발질을 한 것 중에 제일 큰 이게 틱톡 법률 헛발질보다 는 전환기를 갖다가 고발한 이 헛발질이 아주 뼈아픈 헛발질이다. 2030을 다 잃어버리는 이 판도를 갖다가 완전 뒤집어 버리는 그런 헛발질을 전환기를 갖다가 아스팔트로 나오게 한 거는 정말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지금 45분이 계속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박시현님, 전환길 5.18 묘역 몇 번 가봤고 광주 민주화에 감사드린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라고 전라도 분들 하네요. 전환길 씨가 노사모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이분을 갖다가 전라도에서도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 노사모의 어떤 그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좌우간 어쨌든 민주당에서 잘못 건드렸다. 결론은 잘못 건드렸다. 예, 그것밖에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너무 아주 뼈아픈 그런 실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전환길 씨의 그 이 열풍이 대선 국면까지 내나 가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김문수가 계속 1위로 나오고 있잖아요. 김문수의 열기는 어, 꺼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꺼지느냐? 탄핵이 결정이 되면 뭐 그게 기각으로 되던 인용으로 되던 결정이 되면 이제 김문수의 그거는 좀 꺼지리라 생각하는데 이 전환길 씨의 이 열풍은 대선 때까지 계속 갈 것 같아요. 대선 국면에서도 갈 것 같아요. 예, 전환길 씨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전환길 씨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고 벌써 시간이 8시 25분이 지났네요. 자, 알리는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더라 채널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이영숙님, 지선영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포이님 감사드립니다. 네,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그 지선영님과 이영숙님이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씩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줘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또 콩이아보리아님이 슈퍼챗으로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줘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채널 이렇더라 채널. 예. 제가 여러분이 채창에 쓴 글은 방송하면서 같이 다 이렇게 나눴고요. 자, 이제 그 잠시 후 5분 후에 제가 한통령 채널에서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통령 채널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한동훈과 좀 연결해 갖고 이 상황을 갖다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통령 채널에서 나눌 얘기는 뭐냐? 만에 하나 이게 인용이 돼 갖고 탄핵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거 그냥 지나갈 것 같지가 않다. 좀 굉장히 좀 이게 굉장히 다시 대한민국이 수렁에 빠질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다. 그러면 한동훈은 과연 어떻게 이 국면을 좀 잘 대응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 5분에 한통령 채널에서 그렇게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에 동안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멀리 가지 마시고 잠시 후 5분 후에 한통령 채널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